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112 지령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창훈 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그 형기대하고 정보사님들 나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단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까? 치안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경찰관의 입장이 아니라 그 치안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사회 현상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특정 범죄가 뭐 기승을 부린다 하면 저걸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저는 문제점 옆에 대책이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불편하고 이런 건 불안하겠구나. 그럼 이제 그 옆에 답이 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밀어붙여서 추진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예, 우선은 이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수의자를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몬비족, 이제 핸드폰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LED 바닥 신호등을 처음 시도해서 도입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침입해서 벌어지는 이제 성범죄 예방을 해서 특수형광 물질을 이제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범죄 예방에 시행했습니다. 장수 의자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우연히 도로를 걷다가 그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별내 파출소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예방과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홍보차 이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번 어르신들께 여쭤봤어요. 도대체 그 무단횡단을 하시는 이유를 좀 솔직히 듣고 싶다. 그랬더니 한 분의 이제 어르신께서 사실은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무릎과 다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대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부근에다 의자를 놓아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설치한 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이제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이나 뭐 은행, 마트 꼭 거쳐야 되는 교차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별내 신도시에는 제가 18년도 12월하고 19년도 1월에 두 분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는데 현재 이제 4년이 됐는데 한 분도 안 돌아가셨으니까 산술적으로는 일단 8분의 생명을 구했다. 뭐 전국적으로 한 70군데, 70개 자치단체에서 깔렸으니까 87이 56, 560명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처음에 이제 없는 의자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교통신호등 제어박스 선반, 그다음에 이제 공중 화장실에 있는 이제 그 우리 유아용 어린이들 이제 접이식 의자, 이제 이런 거를 다 관찰을 해가지고 과연 현장에 적합한 거를 이제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한 거를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회사를 좀 찾아다녔습니다. 섭외차. 근데 뭐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좀 이제 거절을 당하고, 이제 그에 이제 사실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제 뭐 박미숙 변리사님이 계신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제작회사를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나눠봐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제작회사 찾아뵙고 이제 제 취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장님께서 흔쾌히 그럼 한번 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작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또 뭐 디자인 팀들이 이렇게 투입하는 비용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이제 드리긴 좀 부담이 돼서
제가 사실 이제 특허권을 양도하는 조건을 해서 일단 제작을 하자고 해였고, 간간히 이제 특허권 양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묻고 하는데, 그 특허권 양도는 아마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런 상황에 닥치면 아마 양도를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미련은 없고, 국민들께서 그거를 의자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안전한 삶의 향상이 된다 하면 그거로 만족을 하고, 그게 또 공직자로서의 예의인 것 같고 미련이 없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내가 조금 더 쉴 수 있는 이 공간이 이게 좋더라고. 저도 힘든데 더 연세 더 많이 드신 분들 힘드시죠.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근데 조금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앉아 계시면 잠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좋으시고 저도 좋아요. 이제 장수의자를 이제 설치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두 분의 어르신께서 이렇게 밀면서, 이제 보조기 밀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오셨나 그랬더니, 이제 평소에 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어디 기대되는데,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기다릴 때 종이 같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 같은 데 앉을 때 이걸 깔고 앉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의자를 놔줘서 지금 이렇게 깨끗한데 잘 이용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또 두 분의 어르신께서 또 파주소까지 몸소 찾아오셔서 이렇게 또 감사 인사까지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너무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좀 행복합니다. 아주.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수영양 물질은 이제 201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구리경찰서 근무할 때인데, 그때는 좀 사회적으로 약간 성범죄가 좀 이렇게 좀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3년도에 이제 교수님들이 쏜 논문으로 보면,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분이 치유가 끝나는 데까지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한 명당 한 1억 6천이 들어간다. 근데 1억 6천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파괴된 어떤 인격은 이건 복구가 안 되는 범죄다. 그래서 좀 성범죄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96년도에 한 3, 4년 동안 이제 감식 업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알고 이제 그 감식 기자재를 이제 수입하시는 분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 치약 같은 게 있는데 외국에서 이걸 해서 범죄 예방을 한 게 있다. 그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통계를 분석을 해서 어느 이제 동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 튜브 하나에 한 3만 원씩 한다. 그래가지고 견적을 동네를 내보니까 한 1,300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청에 이제 관련 부서에 가서 요 1,300인데 우리 추경에 넣읍시다 했더니, 지금 추경도 다 끝나고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의회에 가서 이제 의원님들을 뵀는데, 이제 뭐 어떤 의원님께서 이제 농담조로, 아니 이제 경찰은 이제 국가사무고 우리 이제 시는 자치사무인데, 국가사무에 자치사무 돈을 쓰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께 그랬죠. 그러면 국가사무인 구리 시민과 자치사무인 구리 시민이 틀린 분들이냐? 그때 그분이 바로 다음 추경 때 편성을 해드리겠다. 응? 뭐 하여튼 모든 걸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하셔라.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다 도포를 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이제 원룸 단지로서 이제 범죄율이 높아서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 배관에다가 특수형광 물질을 발라놓은 곳입니다. 조명으로 비쳤을 때는 아마 이게 뭐가 묻은 건지 먼지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이 저외선 후라시로 비춰주면 이제 이렇게 발광이 됩니다. 일반 후라시에는 이게 안 비춰집니다. 자, 묻히고 이 물질이 잘 지워지질 않습니다. 좀 장기간 오래가고 또 이게 손에 묻은 거를 타올에 닦으면 그쪽에 또 전이가 돼서 이 물질이 묻어 있죠. 그럼 이제 용의자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직접 증거가 없을 때 그 간접 증거로 활용을 해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 의뢰를 하면 이제 동일한 아마 물질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어떤 범죄 행위를. 경고판도 붙여서 범죄자들이 우선 범죄를 못하게 심리적인 압박도 가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설치한 지 한 10년 됐는데 뭐 범죄율은 거의 100% 가까이 줄었습니다. LED 바닥 신호등은 제가 18년도에 이제 교통관리계장 근무할 때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횡단보도에 이제 서서 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을 보고 있고 저쪽에 이제 보행 신호등이 켜져도 횡단을 일단은 처음에 시도를 안 하고 있다가 막 깜빡깜빡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이제 교통시설 직원들한테 보행 신호에 들어오는 정보를 바닥에 줄 방법이 좀 없을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설 직원 또 남양주시청 이제 교통 담당 직원하고 같이 이제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해서 이제 연구진들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 이제 이거를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좋은지 이제 우리 쪽에 안도 내 가지고 이제 남양주 그 도농역 앞에 이제 전국 최초로 좀 설치했는데. 휴대폰 자주 봐가지고 원래 횡단보도 잘 못 봤는데 이 생기니까 잘 보게 된 것 같아요. 저거 보는 것보다 여기 보는 게 더 눈에 띄고 해서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일단은 그 LED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교통시설물은 우선 예산이 수반되고 보도에 보면 노란 보도가 있는데 그건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어떤 장애인분들의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그거는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찾는 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LED 바닥 신호등을 어디다 할까? 너무 차도 쪽에 붙이면 또 위험하고 너무 뒤쪽에 놓으면은 우리 보행자들한테 정보 제공이 안 돼서 현재 이제 연석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그 돌과 그 장애인분들의 황색 보도 사이를 선정해서 이제 위치를 잡았는데 지금 보면 아주 진짜 절묘한 신의 한 수를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아주 보건복지부 우리가 법령도 안 건들면서 그 아주 좋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진짜 안 말리시던가요?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적당히 해라. 그냥 뭐 너무 이렇게 뭐 요란하게 할 필요까지 있냐. 근데 그렇게 적당히 하고 살기에는 제 스스로도 좀 용서가 안 됐고,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우선 예의라고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공직자로서 자세도 아니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뭐 아는 분들은 뭐 안 말려요. 뭐 말린다고 그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의외로 주변에서 또 도와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뭐 힘이 되죠. 말리는 분보다는 뭐 이렇게 할 때 되면 하여튼 좀 이렇게 옆에서 힘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파들이 현장에 그 형부대하고 정보사님들 나오면 그 파들이 경력 장악해서 그래서 지휘해가지고 그 논밭을 그 지휘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직원들 복지뿐만 아니라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변을 보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근무하시고 경찰의 에디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년 퇴직이신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경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받고 싶은 경찰관이자 선배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 경찰관 생활로서 퇴임하는 날까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계속 발굴하고 해결해 드리고 퇴임하고 싶습니다. 발명은 원인 옆에 항상 대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바로 다 누구나 발명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